시간에는 반사식 측강의 종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또는 필름 카메라에서 전자식 카메라에 채택되고 있는 측강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노출은 카메라의 노출을 빛을 측정하는 기계장치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사식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반사식은 입사식보다 또 단점이 좀 많다라고 그랬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서 오는 반사광만 재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오는 빛까지 측정을 해주다 보니까 정확한 내가 원하는 노출을 잡아주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종류의 측강 방법이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반사식 측강의 종류에는 뭐 평균 측강, 스포트 측강 또는 특정한 브랜드에서는 부분 측강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앙부 중점 측강, 멀티 패턴 측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5가지지만 부분 측강하고 스포트 측강을 같은 걸로 묶는다 그러면 4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평균적으로 4개, 어떤 경우에는 3개 정도로 압축해서 이 측강의 종류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면요. 첫 번째가 평균 측강입니다. 근데 요즘은 평균 측강 방법을 뺀 카메라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용하던 노출 측정 방식이 대체적으로 평균 측강 방법이었거든요. 평균 측강 하니까 말로만 들으면 가장 무난한 측정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밀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듯이 화면 전체의 평균적인 밝기를 측정해서 빨리 측정이 가능하지만 중요 피사체가 평균보다 밝든가 또는 어둡든가 라는 경우에, 근데 이거는 꼭 평균 측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측강 원리든지 간에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주변보다 밝든가 어둡든가 하게 되면은 노출에 과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에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다른 측강 방법보다는 좀 더 넓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게 평균 측강이거든요. 그래서 노출 측정을 쉽게 빨리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정밀도 면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평균 측강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즘 사용하는 건 뭐예요? 멀티 패턴 측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강 원리가 나오면서 평균 측강은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요 평균 측강을 채택 안 한 카메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오래된 측강 방법이지만 지금도 채택된 카메라 있고 채택되지 않은 카메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그 멀티 패턴 측강이라든가 다분할 측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측강 방법이 있는데, 굳이 평균 측강을 쓸 일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스포트 측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 시간에 그 스포트 노출계나 독립된 노출계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측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고요. 기본적으로 이 독립된 스포트 노출계 같은 경우는 1도, 5도, 10도 정도의 화각으로 내가 좀 더 약간 넓은 범위에서 부분 측강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아주 적은 세밀한 부분의 노출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측정하는 이렇게 3가지 단계의 그 변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주더라도 이 반사식 노출계에서 가장 노출의 정밀도가 뛰어난 노출 측정 방식이 스포트 측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도다 그러면 1도에서 나오는 반사빛만 재지고 나머지 주변의 반사빛은 전혀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훨씬 내가 제대로 측정만 한다라 그러면 아주 정밀한 완벽한 노출을 잡아주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스포트 측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에다 스포트 측강 모드로 딱 설정을 하지만, 이게 와이드 렌즈를 쓸 때가 있고 스탠다드 렌즈를 쓸 때가 있고 망원 렌즈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트 측
측강으로 좀 더 정확한 노출을 측정하고 싶다. 카메라에서 독립된 노출계가 아닌 경우라면은 가능하면은 화각이 좁은 망원 계열 렌즈를 사용해서 측정해 주는 게 이 스포트 측강의 기본적인 정밀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스포트 측강으로 놓고 와이드로 하게 되면은 물론 부분만 재주긴 하지만 주변의 반사광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화각이 좁은 렌즈로 장착하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즈가 줌 렌즈다. 그래서 만약 2470이다. 그럼 70mm에 놓고 노출을 재주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70, 200이다. 그러면 200mm로 세팅을 해서 노출을 재주면 스포트로 놓고요. 훨씬 더 70에 놓은 것보다도 좀 더 정확한 노출을 측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분 일부분의 측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노출의 정밀도가 가장 반사식에서 가장 높은 방법인데, 이게 제가 부분이란 말을 하려고 그러다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이 캐논 애들은 요거 이제 뭐예요,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듯이 스포트 기능만 갖고 있는 독립 노출계인데,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스포트 기능만 갖고 있는 노출계가 생산되고 판매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 제가 새로운 장비를 검색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관심이 별로 높지가 않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사진 사이트가 있어요. 그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B&H라고 그래서 얘네 특정 기업을 제가 광고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트를 간혹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요즘 생산 판매되는 필름, 카메라, 장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 독립 스포트 기능을 갖고 있는 노출계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생산하지 않나 보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것도 구형이긴 하지만 멀티 노출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사식, 반사식의 스포트 기능까지만 갖고 있는 요런 해서 스포트 노출계가 요즘은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멀티 기능으로 갖고 있는 요런 노출계 쪽으로 혼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라, 일반적으로 반사식이면서도 노출의 정밀도가 높은 게 이런 스포트 노출 방식이다. 그래서 아까도 스포트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분 측강인데,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헷갈리게 하는 브랜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캐논 애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후지, 캐논, 제가 지금 유튜브에 캐논하고 후지 카메라 사용법을 올려놨는데요. 그 카메라들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 일단 후지는 없고요. 지금 소니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측강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스포트 측강에서 화각을 좀 더 넓혀 놓은 거예요. 제가 스포트 기능을 갖고 있는 노출계에서 1도, 5도, 10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요 부분 측강은 실질적으로 스포트 측강은 1도에서 측정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요 부분 측강은 5도나 10도 정도의 화각으로 측정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에 측정을 해주는 게 부분 측강이고, 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캐논 카메라 애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냥 스포트로 놓고 측정해 주는 게 어차피 그 부분만 측정을 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그림 같은 경우가 또 브랜드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부분 측강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앞부분에 평균 측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스포트 측강이나 스포트 측강은 대체적으로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브랜드마다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앙 중점이나 부분 측강은 캐논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멀티 패턴 측강 이런 것들은 그 그림 자체가, 도형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옆에 그려놓은 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분 측강은 스포츠 측강보다 좀 더 넓은
각으로 반사광을 측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냥 부분 측광을 측정하느니 스포트로 측정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중점 측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앙중점 측광은 필름 카메라에서도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도요, 평균 측광하고 중앙중점 측광 두 가지가 혼합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게 중앙부 중점 측광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도 브랜드마다 좀 틀린데요, 중앙에서 60%, 주변에서 40%, 그래서 중앙을 중점적으로 중심을 둬서 노출을 측정해 준다 그래서 중앙중점 측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7대3도 될 수 있고 6대4도 될 수 있는데, 두 군데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 가지고 노출값을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 측광보다는 훨씬 더 좀 정밀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을 센터에다 놓고 노출을 측정해주면 그 센터를 중심으로 주변부의 노출과 혼용을 해서 평균값으로 잡아주니까 그걸 나온 노출값을 갖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도 설명해 주겠지만 그 노출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앞부분 다른 시간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나왔지만 지금 노출만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값이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노출값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노출,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적정 노출값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주관적인 적정 노출값 찾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평균 측광보다는 중앙부 중점 측광이 훨씬 더 정밀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이 디지털 카메라에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중앙중점 측광이나 그다음에 앞부분에 얘기한 평균 측광, 이런 두 가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포트 측광,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얘기할 멀티 패턴 측광,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확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포트 측광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풍경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요. 근데 이 멀티 패턴 측광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중앙부 중점은 2분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앙하고 주변부 두 가지 값으로 평균값을 찾아준다라고 그랬는데, 이 멀티 패턴은 화면을 다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다분할 측광 이렇게 얘기하고 멀티 패턴 측광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으로는 캐논 같은 경우는 32분할, 64분할 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아주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그걸 노출을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찾아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2분할에서 잡아준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노출값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디지털 사진이 필름 사진보다 좀 더 사진 찍기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노출의 관용도가, 이러다 보니까 노출의 관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출의 가부족을 허용하는 허용 범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카메라 필름 매체보다 훨씬 더 넓다 보니까 이 사진 찍기가 편리해졌다라는 얘기고요. 아주 특별한 광원이 아닌, 그러니까 주피사체보다 아주 밝은 광원이 백그라운드에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어둡다든가 했을 때는 이 멀티 패턴도 정확한 노출에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중앙부 중점이나 이런 거보다, 평균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그나마 정확하게 노출을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 게 멀티 패턴 측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하다못해 우리 정면광은 나중에 라이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피사체가 태양을 바라다 보고 있는 경우에 찍는 걸 우리가 정면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태양을 등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의 촬영은 거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사 촬영이라든가 이런 경우 말고는 인물 사진이든 풍경 사진이든 정물 사진이든지 간에 대부분이 정면광은 피하고요. 제일 근접한 게 사광, 측광, 반역광, 역광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광 같은 경우도 멀티 패턴에서는 충분히 살려줄 수가 있어요. 측광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반역광이나 역광에서는 주피사체에서 오는 반사광보다
백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광원이 훨씬 세기 때문에 지하물이 멀티 패턴이라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노출의 결과를 안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빼고는 일반적인 광원 상태에서는 다른 측정 모드보다는 훨씬 더 평균적인 노출값을 잡아주는데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멀티 패턴 측강이다. 그래서 이것도 부르는 이름들이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멀티 패턴 측강, 다분할 측강, 그 다음에 뭐 캐논 애들은 평가 측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멀티 패턴이 가장 무난한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도 카메라 브랜드마다 좀 틀리다. 그러니까 참 요거 아마 제 기억은 요게 니콘의 멀티 패턴 표시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점. 이렇게 측강 방법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분할 측강, 부분 측강, 스포트 측강, 평균 측강 이렇게 요게 중앙부 중점이네. 요게 지금 캐논 건데요. 여기 얘네들은 지금 평균 측강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중앙부 중점, 스포트, 부분, 멀티 패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특정한 다른 회사에서는 부분 측강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평균이나 부분이 안 들어가고 다분할이나 스포트나 중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마다 이 측강 모드가 종류가 4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 빠진 부분 측강이나 평균 측강은 자기 카메라에서 만약에 부분 측강이나 평균 측강의 측강 모드가 없다 그래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큰 사용 용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분할 측강이나 스포트 측강만 있으면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측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전 카메라들 필름 카메라보다 훨씬 더 정확한 노출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자기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요런 노출 상황에서 요런 광선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찍고 돌아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찍고 카메라에 백업 컴퓨터에 백업을 시킨 다음에 비교를 해보시고 뭐가 전에 사진하고 틀려졌는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하다 보면 자신만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다. 뭐 데이터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멀티 패턴에 놓고 남들이 하니까 중앙중점에 놓고 뭐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찍었을 때 그러니까 전에는 필름 사진 할 때는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날씨 상태, 광원의 위치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놔서 자기 데이터를 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셔터 스피드라든가 감도라든가 조리개라든가 그 다음에 측강 모드가 뭘로 했다든가 하는 이런 기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첨가해야 될 건 뭐예요? 날씨 상황, 그 다음에 광원의 상태, 그림자는 어떻게 비쳤고 시간은 몇 시대고 하는 것만 집어넣어서 이 자기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기가 뛰어나고 장비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 데이터화가 되지 않으면 백날 찍어봐야 똑같은 사진뿐이 안 나오고 항상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지겨워서 사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측강 모드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사식 측강 방법에서의 그 측강 모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